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주로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리고 전북권 지역 대학 중심으로 발표를 맡게 된 고창 북고등학교 조창량입니다. 먼저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아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은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뒤에 가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구분하여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수시에서 400명 정도, 정시에서 4,400명 정도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4,800명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가 자소서가 폐지되고 서류평가 항목이 축소되면서 이 부분에서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하고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증가됐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학학 계열 우선 선발 비율이 증가되면서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령 인구에 따른 입학 자원의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가 추정으로 한 40만 3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만 7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4년제 대학 수시하고 정시 모집 인원이 3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전문대가 16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정도를 지금 전문대 플러스 4년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2만 7천 명 정도가 감소됐지만 저희가 4,800명 정도가 감소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6월 모평 기준입니다. 6월 모평이 22학년도부터 보면 보통 6월 모평의 응시 인원의 2배 정도가 수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5만 7천 명 정도가, 이건 이제 N수생입니다. 5만 7천 명 정도가 들어왔었고, 전년도의 수능에서 6월 모평에서 6만 5천인데 수능에서 13만 9천 명 정도가 N수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6월에 역대 최대로 7만 5천 명이, 이것은 지원 인원이 아니라 응시 인원입니다. 7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6월 모평에 N수생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9.77%. 근데 보통 이 2배로 수능에서 생각을 하면 35%가 넘는 인원입니다. 아직 9월 모평은 응시를 안 하고 지원만 했기 때문에 지원 인원이 6월 모평의 응시 인원보다, 6월 모평에서 지원 인원은 8만 8,300입니다. 9월 달에 1만 6천 명이 더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응시 인원 자체도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 이 인원들이 그대로 수능에 들어온다면, 더군다나 요즘에 킬러 문항 배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3이나 N수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3 현역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고 있었더라도 과연 이 학생들이 다 들어오게 됐을 때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그러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하고 정시, 수시에서 한 400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정시에서 4,4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수로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입제도 개편안에 의해서 정시를 30% 이상 선발을 하거나, 주요 16개,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선발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비수도권 지역도 정시로 30% 이상 선발하거나 학생부 교과로 30% 이상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비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고, 수도권은 정시의 비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에서 보면 수도권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수시와 정시에서 큰 폭으로 감소를 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서 전형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전형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수로 감소를 했습니다. 1,500명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종합하고 교과에서 약 한 500명 정도씩 감소를 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형별로 보면 권역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수능 위주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은 첫 번째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대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나 합불 자료만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전형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많이 완화가 됐는데 고려대학교 3합 6에서 3합 7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로 완화가 됐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홍익대 모두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실시 대학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5%였습니다. 하지만 10명입니다. 올해. 작년에는 5%였지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는 게 학생부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희대나 건국대, 동국대 여기서는 30% 정도 서류평가를 정서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고려대가 학교장 추천에서 20%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있지만 20% 정도를 정성평가해서 교과 선택이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대학마다 학교장 전형을 실시는 하더라도 명칭은 조금씩 전형의 명칭은 다릅니다. 서울에는 잠시만요. 서울에 22개 대학들이 건국대 KU 지역균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장 추천 인재, 고교 축적, 교과 성적 우수자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22개 대학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에 이원화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6개의 대학이 학교장 추천 전형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3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에는 10개 대학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나와 있는 것들은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하고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학교마다 모든 대학을 안내해 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주요 대학들에서 특별하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반영 과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영 교과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마다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꼭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연세대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세대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이화여대는 일괄 전형이고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화여대하고 연세대의 면접의 유형이 다릅니다. 연세대는 재시문 면접입니다. 아울러서 건국대 같은 경우와 동국대는 교과 70% 그리고 서류평가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 어디 가나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동국대 때문에 많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석차 등급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크게 교과 성적에 환산 점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합불 사례들이 다 1.0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동국대는 이 서류 30%가
바로 합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하고 전형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크게 인원 변화는 없는데 몇몇 대학들이 인원 변화가 많이 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연세대가 전년도에 523명 선발했다가 올해 501명, 학교장 추천해서 고려대가 전년도에 870명에서 올해 67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려대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서류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20%가 되겠고요.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대학은 30%입니다. 아울러서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면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 명지대하고 가천대는 면접의 비중이 더 좀 높습니다. 네. 수도권 대학입니다. 아울러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육대, 연세대 미래,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경쟁률입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경쟁률을 보면서 2024학년도 이제 지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22학년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6.6대 1까지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대부분 대학들이 10대 1 이상의 큰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2학년도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2023학년도 때는 10대 1 내외의 경쟁률은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지원 성향 자체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성적으로 과연 지원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극상향으로 지원하는 패턴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원하는 대학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놓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 경쟁률이 많이 좀 소폭으로 감소를 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만 100%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에다가 면접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서류 평가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만 100%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여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한양대나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교과 성적 합격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교과 100% 전형이 대학들이고 뒤에 자세하게 유형이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가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단계형과 일괄형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괄 전형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은 반영하고 있지만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내신 성적의 역전 현상들이 합불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기준이나 학교별로 서류평가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생기부, 자신의 생기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부 교과 지원할 때는 대부분 내신 성적만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여기는 가능하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내신 성적이 아니라 성취도입니다. 성적의 추세랄지 어떤 교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또 고등학교 3년의 기간 동안 아이가 어떤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고려대는 교과 이수 충실도하고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지만 내가 이 학과 아니면 이 계열에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교과목 이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서울권 상위권 대학들이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서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고3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N수생인 경우에 학교장 추천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 대학들은 재학생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능합니다. 전년도 고려대는 졸업 예정자, 졸업자 모두 가능했습니다. 올해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고3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불 사례를 보실 때 분석하실 때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은 또 올해 졸업한 학생까지 지원은 가능한 대학, 전년도 2021까지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자격들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이 없는 대학들도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인원이 있고 최저가 없고, 추천 제한도 있는데 최저도 있고, 추천 인원 제한도 없는데 최저도 없고, 그리고 추천 인원 제한도 없는데 최저만 있는 대학들이 이 전형에 따라서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는 대학들 몇 개 대학들을 가져왔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고려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학교장 추천 전형 인문계열 3합 6에서 올해 3합 7입니다. 그리고 고3들만 가능합니다. 동덕여대는 2합 7은 똑같은데 영어를 포함했을 때는 2합 6이었지만 올해는 상관없이 2합 7입니다. 서강대가 큰 폭으로 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합 6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개 각각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아니라 각각의 과목들을 3등급 이상만 맞으면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성신여대 변했고요.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3합 6으로 완화는 됐습니다. 하지만 탐구 과목에 변화가 있습니다. 국수 0 탐이 아니라 탐구 과목을 별개의 과목으로 보고 있어서 국수 0 탐탐에서 3합 7입니다. 대신에 인문계열은 사탐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인하대는 2합 5에서 2합 6입니다. 자연계열은 그대로 2합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익대는 인문이나 자연이나 모두 3합 8입니다. 중앙대는 3합 7로 똑같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만 이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을 하게 됐을 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논술에서 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종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교장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으면서 변화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8명 추천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4명으로 두었다가 계열 구분 없이 8명 추천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가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추천 인원이. 그리고 연세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이 변화가 된 부분들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고3이 N수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변화는 없습니다. 고려대만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연세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3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추천 인원이 무제한입니다. 크게 변화된 대학들이 경인교대가 2명이었다가 무제한, 그리고 숙명여대가 물론 이제 여학생들만 지원을 하게 되니까요 10%였다가 무제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2합 7, 2합 6으로 변경된 부분, 이 부분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북지역대학입니다. 전북지역대학은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 비중이 9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가 수시에서 70, 정시에서 30, 전주교대 같은 경우가 수시에서 40, 정시에서 60%는 선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90% 이상을 선발을 하고 있고, 특히 우석대하고 전주대는 97%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시 모집에서 선발 비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들은. 다만 원광대가 학생부 교과가 감소한 대신에 학생부 종합에서 약 한 1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복수 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에서 한 번,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 한 번 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대하고 전주대는 지역 인재로 한 번 더 지원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일반 학생이나 지역 인재는 동일하게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작년까지는 학생부 반영 방법이 N수생하고 재학생하고 조금 상이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일 장신대만 제외하고는 전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석대가 전년도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했고 N수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능 원서 접수에서 나이스 정보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N수생들은 그대로 성적이 3학년 2학기 때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학 측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N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석대가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면접 중심에서 전년도에는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석대 지역인재, 전년도에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학생부 교과만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나 전주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군산대, 예수대, 원광대, 전북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우석대가 전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상위 15개 과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 대부분 1.0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약대, 한약학과 한의대는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그 외의 학과들은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 반영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주대는 1학년 때는 전 과목 다 반영을 하고 있고 2학년 때부터는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에 따라서 반영 과목이 달라지는데 이 2학년 3학년 학기별 국영수 이수단위 합이 전년도까지는 12단위였는데 올해 10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전 교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단위 수가 60단위를 이상 되었을 때는 10단위 이상 이수를 하였을 때는 20점, 20점씩 60점을 반영을 했지만 올해는 30점으로 반영 점수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 지역도 진로 선택 과목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석대가 전년도에는 미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가산점 형태로 10점, 6점, 2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석대가 합불 사례 분석에서 아마 전년도 사례를 바탕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광대는 전년도에는 가산점으로 점수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A는 1등급, B는 4등급, C는 6등급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세 과목을 반영하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 과목, 두 과목, 한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전년도에는 A를 맞았을 때 0.25점이었습니다. 가산점이. 하지만 올해는 1.5, 1, 0.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는 가산점 점수가 조금 변화가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군산대가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인근의 대학들이 면접을 다 폐지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군산대가 면접을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자, 예수대는 간호학부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영어, 수학 2합 10입니다. 물론 미적하고 기하인 수학을 포함해서 반영했을 때는 2합 11입니다. 우석대는 학생부 교과인 경우하고 지역인재하고 조금 다릅니다. 탐구 과목을 한약학과를 제외하고는 탐구 과목을 두 과목을 반영하느냐 한 과목을 반영하느냐입니다. 하지만 탐구 영역에서 두 과목을 반영하지만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합이 2.5면 2등급입니다. 네. 원광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할 때 지역인재하고 학생부 종합하고 반영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탐구 과목에서 두 과목이냐 한 과목이냐 이 부분에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치대입니다. 치의학과가 전년도에는 수학하고 과학을 응시만 해도 됩니다. 포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학 포함 3개 6입니다. 전년도에는 응시하고 3개 5였습니다. 그래서 충족 여부가 아마 전년도 사례하고 올해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각 대학별로 이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입니다. 군산대는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에서 90% 이상 선발을 하고 있고요. 등록률은 한 7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쟁률은 3.8대 1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인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학과가 이 사례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대학 발표 자료가 아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학과가 2.6에서 3.8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2.0에서 3.44. 그래서 점차적으로 군산대 같은 경우에 보면 최초 합격도 마찬가지지만 충원 합격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간호학과는 상당히 좀 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등급 초반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항상 2등급 초반에서 입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대학교입니다. 예수대학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합 10 수학 미적 기하를 반영했을 때는 2합 11입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에서 65명, 지역인재에서 3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예수대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합 10이나 2합 11 정도 되면은 크게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 이상 충원이 되고 있고 충족률 자체가 73%, 72%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6대 1이 아니라 거의 3대 1 내외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석대는 합불 사례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면접 중심,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중심하고 지역 인재에서 교과만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이 한의예과하고 한약학과 그리고 약학과는 전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그 외의 교과는 상위 10개 교과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간호학과는 2합 11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나 또 교과 중심에서 보면 3합 6, 물론 미적 기하를 포함했을 때는 1등급 하향을 해주긴 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느 정도 먼저 우선시 돼야 되겠습니다. 이건 2022 입시 결과입니다. 상위 15개 과목을 반영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1등급 초반 내지는 1.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똑같이 반영했는데 이 결과는 뭐냐면 올해식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전년도 자료를. 그랬을 때 간호학과는 2등급에서 3등급 중반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한의예과나 약학과가 1.0, 1.1, 1.2에서 합불 사례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방식으로 전과목으로 반영을 했더니 1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전주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2수 단위 합이 10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학기별 10점 가산점, 전년도에는 20점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사례에 비해서 올해 환산 점수를 보시면 점수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0점이냐 30점이냐 30점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넘어가. 자, 전주대가 2,80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합해서. 그런데 호남권 물론 당연히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인 호남권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의외로 10% 정도가 수도권에서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별 인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300명 가까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범대학의 입시 결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초 합격은 대부분 2등급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원 합격과 평균 성적을 보면 4등급 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법학과가 한 4등급 대에서 이제 6등급 때까지. 의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간호학과가 2등급 대, 그리고 그 외의 학과들은 보통 4등급에서 5등급 대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입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합불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게 공과대학입니다. 자, 원광대학입니다.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원광대학은. 하지만 원광대학은 학생부 교과 인원을 줄이고 종합으로 100명 이상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결과입니다. 경찰행정학과는 그대로 50% 컷이나 70% 컷이 상당히 2등급 초반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수학교육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충원 합격도 30명, 경쟁률이 4.75인데 충원 합격이 30명이면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결과를 갖다가 저도 이제 좀 분석을 하고 또 학교 관계자한테 문의를 드렸을 때 좀 아이들의 수학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가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광대를 준비하실 때 특히 학생부 종합에서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가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평가뿐만이 아니라 원광대는 면접이 30%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면접이 수능 이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평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의예과 면접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아이들은 생명과학 2에서 면접 문제가 나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본인의 생기부를 기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생2를 깔고 있습니다. 생2의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의치 한약 계열로 지원을 했을 때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세부적인 탐구를 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생2나 화2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2와 화2의 내용을 이수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으로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면접에서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치의학과입니다.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의예과 면접하고 서류 추입니다. 파란색이 서류 전형입니다. 이 학생은 서류 전형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물론 최초 합격은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치학 계열에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서류 평가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면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은 서류 평가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못 얻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최초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단계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각별히 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올해 지역인재를 범위를 확대를 했죠. 지역인재 1은 호남권, 지역인재 2는 전북권입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0.25, 0.15, 0.05였던 것을 1.5, 1, 0.5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2과목이냐 1과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교과 결과 분석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가 2022에 비해서 2023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공과대학하고 자연과학대학에서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죠. 약간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이나 이쪽에서는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입시 성적에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21학년도에서 23학년도까지 보시면 공과대학은 상승을 했습니다. 3합 1대하고 2합 8일대입니다. 자연과학대학도 상승을 했지만 크게 상승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대학, 상과대학, 그리고 인문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3합 9, 3합 10에서 2합 8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많이 뒤에 이제 자료가 있지만 많이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에서도 공과대학하고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대학, 상과대학, 그리고 인문과학대학 여기서 보면 인문계열 중심으로 대부분의 학과들이 결과가 상승한 결과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이건 22학년도입니다. 3합일 때입니다. 3합일 때는 공대하고 자연대는 한 40%, 50%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대나 상과대는 2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문과학대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가. 그런데 2합 8로 변화가 되면서 공과대학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50% 내외에서 자연과학대학도 약간 상승을 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대학 20%대에 있다가 68%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문대학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입시 결과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입시 성적의 상승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 자체가 상당히 촘촘해졌습니다. 의치학 계열입니다. 의치학 계열에서도 수능 최저 충족률은 대부분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의학 계열 최종 등록다 내신 평균입니다. 간호학과가 1단계 합격자의 평균이 한 2.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과가 2.53 정도, 최종 등록자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일 때는 2.48 정도.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교과 일반이나 지역인재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수의회나 약학이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에 비해서 지역인재가 상당히 커트라인이 낮은 결과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학과별로 나타낸 겁니다. 자, 간호학과 전년 대비해서 평균이 2.6에서 2.5, 3합 9에서 2합 6으로 변경되었을 때 평균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공대입니다. 공대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표준 편차가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촘촘하게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대 같은 경우에 보면 4.0에서 3.2, 미디어 커뮤니티, 신방과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2.1, 그리고 정외과, 행정학과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과학대학들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3명 이하로 선발이 된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과가 상승을 했고요. 수학교육과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아울러서 표준 편차도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의치학 계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입니다. 일반 학생이 아니라 간호학과는 평균 2.4에서 2.48, 수의학과가 1.62 정도, 약학과가 1.32, 그리고 의학과, 치의학과 모두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는 3합 5였습니다. 올해는 수학을 포함해서 3합 6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의학과는 그대로 4합 6입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평균 절사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교대입니다.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40명하고 57명을 선발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로. 올해 71명으로 16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14명이. 그런데 내년에는 115명으로 더 증가가 됩니다. 약 한 40명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국수 영탐 4개 영역에 합 10이었는데 2025 학년도에는 합 15입니다.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보면 입시 결과에서 대부분 결과들이 1등급에서 2등급 초반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2023학년도에 보면은 3등급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도 마찬가지고 교직적성에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성적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인원 자체가 2025, 2024도 마찬가지겠지만 2025에서 더 선발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